안녕하세요. 듀크 유니버시티에서 박사후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전지혜라고 합니다. 오늘의 발표 주제는 페롭토시스를 통한 노화의 대사 이상 관련 지방성 간질환 촉진입니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서 그 누구도 빠짐없이 겪게 되는 노화, 에이징, 그리고 시네신스는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시네신스는 바이올로지컬 에이징을 뜻하는 용어인데요. 이 모든 용어들의 정의를 내려보면 늙어가는 일련의 과정, 그리고 만성 질환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가장 크고 일반적인 위험 요소입니다. 왼쪽의 그림에서 살펴보실 수 있는 것처럼 시네신스가 일어남에 따라 체내에서는 텔로미어 어트리션, 크로닉 인플라메이션, 스템셀의 고갈, 그리고 마이토콘드리얼 디스펑션이 발생을 합니다. 최근 네이처 메디신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는 시네신스가 일어남에 따라서 뇌에서는 치매, 근골격근계 골다공증, 심혈관계 고혈압, 대사, 당뇨 등의 만성질환이 발생한다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오늘 살펴볼 헤파틱, 간에서는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간 경변이 주로 발생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간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왼쪽 상단의 형태를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면은 센트럴 베인, 헤파틱 아터리, 포털 베인 및 바일 덕트의 혈관 및 담관을 주위로 크게 5가지의 셀 타입들이 존재를 합니다. 첫 번째, 오늘 집중 조명할 헤파토사이트입니다. 전체 간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퍼렌키멀 셀로서 간에서 주로 담당하는 분비, 대사, 내분비계 등 대부분의 기능을 담당합니다. 두 번째 타입의 퍼렌키멀 셀인 콜란지오사이트는 바일덕트를 구성을 하고 소화를 위한 바일을 만들어서 컨디셔닝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넌 퍼렌키멀 셀에 속하는 헤파틱 스텔리트 셀은 간 섬유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푸퍼셀은 간에 존재하는 마크로페이지로서 면역 반응을, 리버 사이토소이덜 엔도셀리얼 셀은 리버에 존재하는 이 서브 엔도셀리얼 셀의 서브 타입으로서 혈관 주변을 이렇게 라이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상적인 간의 알코올 및 과한 지방 섭취로 인해서 메타볼릭 스트레스가 일어나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방간, 넌 알코올릭 패티 리버 디지즈, 약칭인 네플드가 발병하는데요. 최근 2023년부터는 이 네플드라는 용어는 비알코올성이라는 특징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당뇨 및 콜레스테롤 대사 이상 등의 대사적 요인을 간과하게 하고 지방이라는 단어가 다소 경멸적인 의미로 들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 Metabolic Dysfunction Associated Steatotic Liver Disease, 약칭 메슬드로 바뀌었습니다. 동시에 이 Non-Alcoholic Hepatohepatitis, NASH는 Metabolic Dysfunction Associated Steatohepatitis, MESH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메타볼릭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한 이 메슬드가 파이브로시스가 축적됨에 따라서 메쉬로 발전하고 스카링, 파이브로시스가 시비어해지면서 시로시스, 더 나아가 헤파토셀룰러 카시노마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슬드는 크로닉한 리버 디지즈가 발생할 수 있는 그 첫 번째 원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전 세계 인구의 약 25% 이상이 이 메슬드를 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메스르드의 치료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반면에 이를 치료할 수 있는 파마코테라피는 거의 보고된 바가 없고 현재는 오직 하나의 네, 보시는 것처럼 레시 한 가지의 지방간을 치료하고 있는 메스르드 치료제가 보고된 바가 있는데요. 이조차도 모더레이트한 지방간만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좀 더 발전적인 치료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왼쪽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메슬드의 나, 유병률이 나이가 들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0세 미만에서는 약 15%로 시작하지만 50세에서 65세 사이에는 유병률이 약 50%에 이릅니다. 이는 나이가 메슬드 발병의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듦에 따라
간은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 세포 차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입니다. 정상적인 미토콘드리아의 기능과 낮은 ROS 레벨을 유지하던 헤파토사이트에 하이팻 다이어트 및 에이징이 작용함으로써 P53, P21, P16, 레티노블라스토마인 RB가 활성화됩니다. 이렇게 메슬드 및 시니신스가 일어난 헤파토사이트는 리피드 및 ROS의 축적, 미토콘드리아의 디스펑션이 발생을 하고 세포 내에 축적 중이던 시네시스 어소시에이티드 시크리토리 피노타입, 사스프를 세포 밖으로 분비를 해냅니다. 더 나아가 메스르드가 메시로 진행이 되면 리피드 및 ROS의 축적, 미토콘드리아의 디스펑션, 그리고 파이브로시스마저 시비어해집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세포 노화의 지표이자 DNA 데미지 마커인 감마 H2AF, 8OHDG의 발현이 증가를 하고 텔로미어의 길이가 짧아지며 DNA 메틸레이션이 증가하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시네시스를 겪은 셀은 죽음을 맞이할 텐데요. 셀 데스도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먼저 셀 데스는 넌 프로그램드 셀 데스와 프로그램드 셀 데스로 나뉘는데 넌 프로그램드 셀 데스에는 네크로시스가 있고 이는 외상 혹은 급성 손상에 의해 발생을 합니다. 하나의 세포에 네크로시스가 일어남으로써 그 세포가 터져 세포 안에 내재되어 있던 염증 물질까지 나와서 그 주변 세포들의 죽음까지 야기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드 셀 데스로서 에이포토시스는 캐스페이즈 3 혹은 캐스페이즈 7에 의해 활성화되어 에이포토틱 바디를 형성해 블레빙을 통해 세포가 계획적으로 분해됩니다. 오토페이지 라이소좀 디펜던트하게 오토팔고점을 거쳐서 오토라이소점을 형성하여 세포 내 유용한 구성 성분을 재활용함으로써 세포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셀 데스 기작입니다. 외부 패소젠이 셀로 침투하며 이를 제거하기 위한 셀 데스의 기작을 파이로토시스. 구리에 의존적으로 일어나는 이 세포 사멸 기전으로 세포 내 구리 이온이 과도하게 축적됨으로써 미토콘드리아의 대사 과정을 방해해 세포 사멸을 유도하는 이 쿠프로토시스는 최근 2022년 사이언스에 발표됨으로써 새롭게 정의되었습니다. 혈액 의존적인 세포 사멸 기전으로는 이 페롭토시스가 있는데요. 오늘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는 세포 내 철 이온의 농도가 증가함으로써 글루타티온 의존, 항산화 방어 체계가 무너짐으로써 시작이 됩니다. GPX4와 같은 항산화 효소는 감소하고 ACSL4는 증가하는 과정을 거치며 리피드 페록사이드가 축적되어 세포 손상을 일으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페롭토시스가 헤파토사이트의 데스를 촉진하고 리피드 페록사이드를 축적시켜 라이포톡시시티를 유발하기 때문에 이를 억제하는 것이 메스드 및 에이징 해결의 중요한 목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를 통한 본 연구를 통틀어서 더 나아가 우리 삶의 오브젝티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앞서 크로놀로지컬 및 바이올로지컬 에이지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려 하는데요. 크로놀로지컬 에이지란 번역해보면 연령, 즉 태어난 후 지금까지 경과한 시간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객관적인 나이를 뜻합니다. 쉽게 말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라는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에 반해 바이올로지컬 에이지는 실제 연령과는 별개로 신체의 건강 상태와 기능을 반영하는 그 나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화면의 그래프를 통해서 예를 들어보면 움직이지 않는 생활 습관이나 수면 부족, 흡연, 고칼로리 저영양 식품과 같은 정크푸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서 크로놀로지컬 에이지에 비해 바이올로지컬 에이지가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소 극단적인 경우이기는 하지만 이런 프로제리아 같은 조로증을 이와 같은 경우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조로증에 걸린 저 환자의 외형은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21세라고 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양질의 수면, 균형 잡힌 식사, 운동 등으로 인해 크로놀로지컬 에이지에 비해 바이올로지컬 에이지가 줄어든다면
건강한 신체를 유지할 수 있을 텐데요. 미국의 유명한 사회과이자 작가인 이 그림의 마스타 스튜어트는 그렇게 보이진 않지만 올해 83세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삶에 있어서 나이를 먹고 노화도 피할 수 없고 죽음도 피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좋게 잘 나이 들 수는 있을 것 같다. 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좋게 나이 들기 위해 간에서 시작해서 더 나아가 인간의 바이올로지컬 에이지를 줄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파토 사이트에서 노화가 일어났을 때 발현되는 진의 확인을 위해서 마우스로부터 에이징 헤파토사이트 진 시그니처 AHGS를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3개월가량의 영 마우스와 2년가량의 올드 마우스를 이용을 해서 간 헤파토사이트만을 분리를 해내 RNA식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 플롯 결과 영 그룹은 왼쪽 하단에 이렇게 트랜스크립톰이 모여있고 올드 그룹은 오른쪽 상단에 모여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그룹에 대한 유전자 발현이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Differentially Expressed Genes, DEG를 시각하기 위해 볼케이너 플러스로 나타내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영 마우스 그룹 대비해서 올드 마우스 그룹에서 4,848개의 진은 감소하였고 4,274개의 진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여기에서 p-밸류 0.01 미만으로 통계적 신뢰성을 확보를 하고 로그트 폴트 체인지가 3이 추가되는 실질적으로 큰 발현 변화를 가진 진만을 선정하기 위해서 컷오프를 다음과 같이 설정을 해서 496개의 진들을 선별하였습니다. 앞서 일반 식단, 초팻 다이어트를 진행한 올드와 영 마우스의 진 발현을 비교를 하였다면 여기에 메스리드가 발병되었을 때에 발현되는 진까지 확인을 해서 두 그룹 간의 유전자 발현, 유사성을 밝혀내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영, 그리고 올드 마우스에 하이팻 다이어트를 실시하였고 이에 따른 리버 티슈를 하베스트하여 RNA식 분석을 통해 진 발현을 확인하였습니다. 초팻 다이어트를 진행한 올드 마우스의 헤파토사이트에서 발현되는 진 그룹과 더불어 하이팻 다이어트를 진행한 올드 마우스들의 리버 티슈에서 발현되는 진, 그 그룹, 이 두 그룹 간에 공통적으로 발현된 유전자들의 비율을 사카드 시밀러리티를 통해 확인을 해서 최종적으로 파란색 박스로 표시된 AHGS를 확인하였습니다. 더불어 휴먼 데이터셋 구축을 위해서 듀크 메스르드 환자 코호트 분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연구에 참여한 환자는 총 368명으로 리버 바이옵시를 통해서 클리니컬 데이터, 리버 티슈 및 혈액 샘플을 수집하였습니다. 환자들은 컨트롤 69명과 구 네플트, 현 메슬드 환자 299명으로 나뉘어 있고 이전 결과에서는 이제 그 두 그룹 간의 차이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특히 당뇨의 비율은 네플드군에서 47.8%로 컨트롤의 17.4%보다 월등히 높아 상당히 시그니피컨트 함을 확인하였고 파이브리시스 스테이지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메슬드 환자에게서 바이올로지컬 에이지와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휴먼 데이터셋을 이용을 했고 앞서 구축해놓은 AHGS를 사용하여 분석을 하였습니다. AHGS 발현과 에이지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컨트롤군에서는 인버스한 상관관계를 보임을 확인하였지만 메슬드 환자군에서는 포지티브한 상관관계를 보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메슬드 환자가 컨트롤보다 연령에 따른 바이올로지컬 에이징이 더 빠르게 진행됨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리버 인저리 인디케이터들까지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특히 실험 ALT 및 FIB4 스코어를 AHGS 발현과 상관관계를 분석을 해봤을 때 이때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게 포지티브한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또한 간대색 마커인 시럼 알부민은 AHGS의 발현과 인버스한 상관관계를 보인 바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군과 메슬드 환자군도
파이브로시스 스테이지별로 나누어 분석을 진행해 보았을 때 파이브로시스가 진행됨에 따라 헤파토사이트의 볼로닌 스코어 및 포털 인플라메이션이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게 증가함을 보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메스레드 환자들은 생물학적으로 더 노화하였음을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더 바이올로지컬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이 메스레드 리버에서도 화이트가 올드한 것이냐를 판단하기 위해 휴먼에서는 대조군 및 메스레드 환자의 리버를 마우스에서는 초음팩과 하이팩 다이어트를 진행한 마우스의 그 리버를 가지고 싱글 뉴클레 RNA-식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각 클러스터를 나눠서 헤파토사이트 클러스터만을 셀렉하였고 여기에 AHGS 디컨볼루션 애널라이시스를 진행을 해서 올드한 헤파토사이트와 올드하지 않은 헤파토사이트 둘로만 구분하여 퍼센테이지를 계산해 본 결과입니다. 먼저 건강한 사람에게서는 3.18%의 에이징 헤파토사이트가 존재한 반면에 메스일드 환자에게서는 17.25%의 에이징 헤파토사이트가 존재해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일반 시기, 셔우팻 다이어트를 진행했던 마우스에게서는 4.42%의 에이징 헤파토사이트가, 하이팻 다이어트를 진행했던 마우스에서는 44.3%의 에이징 헤파토사이트가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메스드 리버 내에서는 바이올로지컬하게 올드한 헤파토사이트가 축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메스드 환자의 헤파토사이트가 바이올로지컬하게 더 올드해짐을 확인하였는데요. 그렇다면 이 올드해진 메스드 헤파토사이트에서 시네신스를 겪고 리피드 축적으로 인해 페롭토시스가 일어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RNA-식 분석을 통해 아이언 어큐뮬레이션 시그니처 IAS 및 페롭토시스 진 시그니처 FGS의 발현을 분석을 하였고 ACSL4와 GPX4의 IHC 스테이닝을 통해 프로테인 레벨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먼저 128개의 유전자 분석을 통한 IAS 분석 결과를 보시면 유메플롯에서 보실 수 있듯이 메스레드 환자의 헤파토사이트가 헬시한 헤파토사이트에 비해 더 많은 아이언이 축적되어 있음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발현을 정량화한 결과를 보시면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게 메스레드 환자군에서 증가를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페롭토시스 관련 유전자의 발현 또한 메스레드 환자군에서 더 높게 나타납니다. 유전자의 발현뿐만 아니라 ACSL4 및 GPX4의 프로테인 발현 또한 이 결과를 뒷받침해 주는데요. 페로토시스가 일어남에 따라 활성화되는 이 ACSL4의 발현이 메스레드군에서 드라마틱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 페로토시스를 억제하는 황산화 인자인 GPX4의 발현이 메스레드 환자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를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는 메스레드 환자의 헤파토사이트가 페롭토틱 스트레스를 증가시킴을 시사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단지 노화된 간이 메스레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올드한 마우스의 간에서 스테토시스, 인플라메이션, 파이브로시스 및 페롭토틱 스트레스의 정도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일레도 스테이닝에서 올드한 리버가 0 리버에 비해 리피드 축적이 더 많음을 보여주었고 F480 인플라메이션 마커의 염색을 통해서 염증 세포의 침윤이 증가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시리어스 레드 스테이닝에서 간 섬유화가 노화된 간에서 더 심각하게 나타났습니다. 라이포톡시시티의 인디케이터인 4HNE와 ACSL4를 더불어 트랜스페린 리셉터 프로틴인 TFRC의 발현이 올드 리버에서 유의미하게 증가하여 라이포톡시시티와 페롭토틱 스트레스가 증가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바입니다. 이를 통해 노화된 간은 시비어하지는 않지만 마일드한 메스레드의 특성과 라이포톡시시티, 페롭토틱 스트레스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엔징 및 메스레드로 인해 가속화되는 이 페롭토틱 스트레스를 억제를 한다면 반대로 엔징으로 인한 메스레드를 완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점에 착안해서 동물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영, 그리고 올드한 마우스의 메슬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Deficient L Amino Acid Defined CDA 하이팻 다이어트를 피딩을 하였고, 페로토시스 이니비터인 T1을 4차례 복강 내 주사한 후 분석을 하였습니다. ACSL4와 4HN이 염색 결과에서 이들의 발현이 노화된 쥐에서 급격히 증가하였지만 페로스타틴 1을 투여한 이 그룹에서는 발현이 감소를 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 간 조직 및 혈액에서의 멜로다이알데하이드, MDA, 즉 지질 과산화 레벨이 페로스타틴 1의 투여로 유의미하게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페롭토시스 이니비터로 알려진 이 페로스타틴 1이 노화된 간에서도 페롭토시스를 억제할 수 있음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추가로 페로스타틴 1의 시네신스 호전 효과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입니다. 왼쪽 PC 분석에서 페로스타틴 1을 투여한 올드리버의 트랜스크립톰이 올드리버 트랜스크립톰으로부터 영리버 트랜스크립톰 쪽으로 시프트하면서 이와 유사하게 변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웨스턴 블럭 결과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듯이 이 P21의 발현이 영리버 대비 올드리버에서 급격히 증가하다가 페로스타틴 1을 처리해줌에 따라 감소를 하였습니다. 가운데에서 보시는 것처럼 8-OHDG, 감마 H2AX 염색 결과를 통해 페로스타틴 1이 DNA 데미지를 호전시킬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SA 베타갈 스테이닝 및 P16 RNA 익스프레션 결과에서도 이 헤파토사이트 사이트의 시너신스가 T1에 의해서 유의미하게 감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페로스타틴 1은 에이지드 리버에서 헤파토사이트 시네신스를 완화시키며 메쉬로의 에이징 현상을 억제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추가로 메슬드 및 메쉬 특성 분석을 진행한 결과입니다. 첫 번째로 H&E 및 오일레도 스테이닝 결과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올드 리버에서는 리피드 어큐뮬레이션이 현저히 증가를 했지만 페로스타틴 1의 투여로 인해서 리피드 축적이 유의미하게 감소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인플라메이션 정도를 F480 염색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염증 수가 올드 리버에서는 증가를 하였지만 페로스타틴 1의 투여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리어스 레드 스테이닝, 콜라겐 서브타입들의 RNA 발현 분석 및 알파스마와 바이멘틴의 프로틴 발현 분석을 통해서 섬유화 정도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올드리버에서 섬유화 정도는 시비어 했지만 페로스타틴 1이 이를 유의미하게 억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페로스타틴 1은 올드리버에서 리피드 어큐뮬레이션, 인플라메이션, 파이브로시스를 억제하여 메쉬로의 진행을 막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서 요약을 해보면 첫째, 에이징은 메스르드 병인에서 중요한 위험 요인입니다. 노화를 겪으며 간은 라이포톡시시티 및 페로토틱 스트레스를 겪으며 바이올로지컬 에이징이 가속화됩니다. 이는 4HNE와 MDA 증가로 나타나게 되고 리버 인저리 및 인플라메이션, 파이브로시스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페로스타틴 1 등을 통한 이런 페로토틱 스트레스의 억제는 에이징과 관련된 메쉬로의 가속화를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헤파토사이트의 DNA 데미지 및 시네센스가 줄어들고 인플라메이션 및 파이브로시스도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화와 관련된 기전을 타겟으로 하는 이 치료법은 메스르드의 치료에서 중요한 세라피틱 스트래티지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바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연구 내용은 최근 올해 6월 25일자로 네이처 에이징 저널에 온라인으로 출판된 바 있습니다. 발표로 본 연구에 도움을 주신 닥터 에나메디를 비롯한 연구실 멤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본 연구는 NIH, NIDDK 및 보링거 인겐하임의 후원을 받아 진행이 되었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어 발표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